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마찬가지 이제 입체 도형 마무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중에 뭐가 중요했었냐면 당연히 초등학교 때 안 배웠으니까 중요하다고 별표를 7개씩 쳤었죠. 뿔의 부피, 뿔로 된 도형의 부피는 기둥으로 된 도형의 부피의 3분의 1이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기둥으로 된 아이스크림에 3분의 1만 들어가요. 3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바로 얘기했던 건 구의 부피, 스피어. 그래서 지구, 야구, 농구, 배구 다 공이죠. 그래서 심지어 지구는 위아래가 틀려요. 그래서 위를 북반구, 아래쪽을 반구, 세미스피어의 아래쪽을 남반구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의 부피는 마찬가지 또 기둥으로 된 도형의 부피에 곱하기 마찬가지 3분의 2를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호빵이 얘기했어요. 빵이나 그런 것이 불어나면 생각을 해보자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서 9는 3분의 2인데, 그러면은 이 3분의 1과 3분의 2 얘네들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 둘을 더하면 1이 되죠. 그 1은 바로 보겠어요. 원래의 기둥, 원기둥의 부피가 되겠죠. 건너비는 안 그런데 뿔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뿔의 부피 3분의 1, 구의 부피 3분의 2, 기둥의 부피 1이니까 얘네들을 더하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는 1인데, 여기다가 양변에 등식 성질 다 아시죠? 아이고, 화면이 잘리는구나. 양변에다 다 3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1대 2대 3 이러한 성질을 갖습니다. 즉 뿔의 부피 3분의 1, 구의 부피 3분의 2, 원기둥의 실린더의 부피 3분의 3, 1. 그래서 1대 2대 3과 같은 이러한 관계를 갖습니다. 이것을 아르키메데스의 입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묘비에 써있다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입체 도형 총정리 요 내용 다시 한번 교과서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평가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왜 자꾸 강조하냐면 2, 3학년 되면 또 까먹어요. 그래서 그래요. 구하니까 이거 생각나네요.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뭐 야구공, 축구공 그런 것도 있지만 풍선이 있어요. 어떤 아저씨가, 선생님이 좋아하는 아저씨가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한 게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 그래서 물풍선을 만들었어요. 물풍선을 한번 보시죠. 물 멈춘 거 아니에요?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뭐지? 화면이 멈췄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대박. 우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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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잠시만, 어떻게 등장하면 아주 멋질까?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아니다, 그냥 하자.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이런 댓글이 또 왔습니다. 무슨 댓글이었지? 며칠 전부터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오는 댓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요즘 틱톡에서 외국 사람들이 물풍선에 테이프를 붙이고 구멍을 내면 물풍선이 안 터지고 물이 나오는 게 정지화면 같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가짜 아닌가요? 이거 진짜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매일같이 받고 있는 끝에 결국 오늘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정말 많은 풍선과 관련된 컨텐츠를 했어요. 초고대 풍선을 만들기도 하고 물풍선을 만들기도 하고 물풍선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풍선 수영장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럼 바로 시작해 봅시다. 자, 여기 테이블 위에 풍선이 준비되어 있고요. 풍선 무지개 풍선. 어떤 색깔 있을까? 일단 처음이니까 보라색 풍선 가지고 가서 물을 넣읍시다. 가자. 시간 관계상 쏴! 얼마나 크게 만들 거야? 멈춘 것 같아. 우와! 물이 멈췄어. 물이 멈춘 것 같아요. 우와! 근데 물이 멈춘 게 아니거든요. 물 나오고 있는 거 보이죠? 근데 이쪽으로 오면은 그래서 우리가 풍선이 터진다라는 얘기는 여기 풍선을 바늘이나 송곳으로 찌르면 이 주변이 찢어지면서 공기나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터진다는 게 유리컵이 깨지는 것처럼. 다 어렸을 때 한번 미끄러져서 유리컵을 깨뜨린다든가 우유팩을 떨어뜨려 본 경험이 있지 않나요? 선생님이 많이 그랬는데. 그래서 터진다는 얘기는 여기가 찢어지는 건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검은색 테이프로
테이프로 주변을 막고 여기를 뻥 뚫었어요. 그랬더니 이 고무 부분이 찢어지지 않고 여기만 찢어지겠죠. 여기서 물이 일정하게 흘러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풍선의 부피는 이 안에 있는 물의 양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뭐 세탁기의 용량, 냉장고 뭐 그런 것들의 용량을 얘기할 때 그 안에 부피가 얼마나에 따라 용량이 달라지고 가격이 달라지고 성능이 달라지겠죠. 어쨌든 이런 실험을 했네요, 이 친구가. 자, 다 같이 하나, 둘, 시작. 시간아 멈춰라. 오, 멈췄어. 지금 이거 멈춘 거 아닙니다. 오호호. 여기 보면 물이 떨어지고 있어. 시간이 멈췄어. 지금 썸네일 찍으려고 하나 더 하는데 이번에 하늘색으로 준비했습니다. 테이프를 붙일 때 이게 안 붙은 부분이 있으면 안 돼. 딱 잘 붙어야 돼. 그 구멍이 너무 크면 안 돼. 하나, 둘, 셋. 지금 이거 물 멈춘 거 아니에요.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뭐지? 화면이 멈췄습니다. 는 화면 안 멈췄어요. 화면 안 멈췄어. 우와, 신기하다. 대박. 우와. 이거 집에서 욕실에서 하면 되겠다. 해볼 수 있겠다. 잠이 올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234페이지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교과서 234페이지 입체도형 부피 234페이지 보여주세요. 234페이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뿔로된 도형은 밑넓이 기둥의 3분의 1 밑넓이 곱하기 높이의 3분의 1이더라 그런 얘기를 했으며, 그 다음에 뿔이 아니라 구로 넘어왔죠. 구로 넘어와서 아까 같이 야구공, 축구공, 농구공 또는 뭐 호빵, 찐빵 그런 거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 화면이 왜 이러냐. 그런 것들은 위로 2배, 아래로 2배 늘어나서 건널비는 부피가 아니라 건널비는 4파이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며, 지난 시간에 살펴본 237페이지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구는 3분의 2라 그랬어요. 3분의 2 기둥의 부피의 3분의 2가 되어서 높이가 2R이 되니까 3분의 4 파이R 세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무리 여기 안에다가 위나 아래쪽에 써주세요. 여기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되냐면 미안합니다. 뿔로 된 도형은 3분의 1 뿔 대 9는 방금 얘기한 대로 3분의 2.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뭐겠어요? 얘가 어디에 내접돼 있어요? 원기둥 실린더라 그랬습니다. 원기둥이 1. 원기둥을 기준으로 하겠어요. 왜냐면 뿔이 3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1에 3분의 1이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양변에 3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뿔 9 원기둥의 부피의 비는 1대 2대 3 이렇게 돼요. 즉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뿔의 부피 더하기 9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와 같게 돼요. 뭐 고등학교 가면 또 배웁니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그 자기가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물이 넘치는 걸 보고 이걸 깨달아가지고 아르키메데스가 자신의 묘에다가 죽을 때 자기 묘비에 새겨서 후손들이 알 수 있게 해 놓았다라고 하는데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관계를 갖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입체의 부피의 비라고 표현합니다. 238페이지 정리하겠습니다. 펜 준비. 자, 9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9의 건널비는 4배라 그랬죠. 써주세요. 4파이 제곱. 건널비입니다. 9 상상하세요. 언제 또 9 그리고 있습니까? 2번 9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9의 부피는
3분의 2가 된다 그랬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래서 주어진 식이 부피에 대한 넓이에 대한 식은 다 파이 r 제곱처럼 제곱이 나오고요. 부피에 대한 공식에서는 여기 제곱이고 부피에 대한 공식에서는 다 세제곱이 나와요. 문자의 식이 뭐 파이 r 제곱 곱하기 h에서 문자들은 3차식이 돼요. 우리 왜 앞에서 식과 문자와 식 할 때 문자의 차수 살펴봤죠. 그래서 입체 도형의 부피들은 세제곱이 돼요. 참고 그 아래 2번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시오. 그래서 부피는 오히려 쉬운데 건널비 계산하는데 조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정지하신 다음에 뒤에 해답도 보시고 친구들도 보시고 뒤에 어머님들한테도 한번 건널비 어떻게 구할까요? 한번 해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써주세요. 1번 아래에다가 원뿔은 파이 밑면이죠. 밑면 파이 3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부채꼴은 전개도에서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삼각형이라고 생각하자 그랬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반지름. 여기서의 반지름은 얘가 회전체로 생각해서 요 5를 써야 되겠죠. 5 밑면에 있는 3이 아니라 요걸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24파이 건널비는 24파이가 됩니다. 요 스스로 하기 부분 요 부분하고 뒤에 확인하기 하고 스스로 평가하기 부분은 꼭 책을 다 덮고 이따 쉴 때나 이따 방과 후에나 스스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수 있어야 내가 아는 게 돼요. 내가 선생님이 아무리 답을 일러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학원에서 아무리 풀어줘봤자 또는 영상 아무리 봐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첫날부터 얘기해서 스스로 풀이를 안 보고 스스로 풀 수 있을 때 자기 실력이 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네, 넓이니까 단위까지 써주시고요. 24파이 제곱센티미터. 부피는 뿌리니까 무조건 3분의 1을 먼저 써주세요. 3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가 얼마? 높이 4라고 줘줬네요. 3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 곱하기 4 12파이 세제곱센티미터 12파이 세제곱센티미터 12파이 세제곱센티미터. 그 다음에 요거는 설명이 앞에서 교과서에서 설명이 안 됐는데 요 2번 요거 지난번에 패크맨 교실에서 패크맨 그 영화를 보여준 반도 있고 시간이 안 돼서 못 보여준 반도 있고 사실은 등교하면 선생님이 다 보여주려고 DVD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죠. 거기서처럼 얘가 이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어쨌든 얘가 지금 직각이라고 칩시다. 설명이 없는데 여기 표시로만 90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90도 직각, 수직, 직교, 수선 다 같은 말이라 그랬죠. 각 R, right angle 90도이다, 직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요거 입이 벌어진 정도도 여기도 90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넓이 사각을 깎았다고 치면 요 넓이는 반원이에요. 반원. 그렇게 칩시다. 여기가 중심이라고 칩시다. 설명이 없지만 그렇게 생각합시다. 사과를 어머님이 잘라주시겠다. 남학생들도 자를 줄 알고요. 학생들도 다 자기가 잘라서 깎아서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원인데 이쪽에도 반원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합동이라고 생각해서 하나 펼치면 하나의 원이 된다고 칩시다. 뭐 2분의 1로 된 거 두 개 합치면 되겠죠. 와플 이렇게 있는 거 접으면 이게 와플 따뜻할 때 거기다 아이스크림 넣고서 딱 접으면 아이스크림이 싹 녹아서 진짜 맛있죠. 어쨌든 접었다고 치면 그걸 펼치면 다시 원래대로 되겠죠.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책에서는 이렇게 풀어놨어요. 건널비 아까 얘기한 대로 구의 건널비에서 어떻게 했냐면 구의 건널비에서 3분의 4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게 360도니까 거기에 4분의 3 4분의 1은 뭐 사과나 수박 생각하면 4분의 1 여기는 요 날라갔어요. 먹었어요. 그래서 요 바깥 부분 여기 건널비만 얘기하는 겁니다. 4분의 3 더하기 거기 있는 반원 2개 반원 2개인데 반원을 2개 하느니 그냥 하나의 원으로 이렇게 계산했어요. 써주세요. 2번 아래 써주세요. 건널비 화면이 너무 작은가요? 써주세요. 그래서 화면이 작으면 한 5줄 정도 들어가야 잘 보이더라고. 읽어주겠습니다. 4파이 6의 제곱 곱하기 4분의 3
그다음에 파이 6의 제곱. 파이 6의 제곱. 그래서 정리하니까 144 파이 넓이니까 건넓이니까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144 파이 제곱 센티미터. 부피 보겠습니다. 부피는 마찬가지. 아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여기에다 곱하기 9의 부피니까 거기에 4분의 3 아까 건넓이 할 때처럼 4분의 3을 곱해서 216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써주세요. 잘 안 보일까요? 다시 써주세요. 3분의 4 파이 r 6의 세제곱 곱하기 전체에 4분의 1을 먹었으니까 4분의 3만 남았네요. 4분의 3 해서 216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다음 그 다음에 그 아래 창의 융합 부분은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도 그렇지만 우리 몸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잘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해로운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239페이지는 저거예요. 지금 이 통이 있으면 좋은데 지난번에 영상으로 보여주게 됐는데 또 우리 타진이라고 이슬람 국가나 그쪽에 가면 쓰는 음식 그릇이 원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모양이냐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면 이 안에다가 물을 채워 넣으면 햇빛 받아서 그 수증기가 물방울이 맺혀서 얘를 이 겉에 맺힌 물방울이 이 안에 홈에 고여요. 이렇게 고여서 걔를 따라 먹으면 깨끗한 물, 뭐라 하면 증류수 증발해서 물방울만, 다른 것들은 미세먼지나 다른 것들은 안 돼요. 물만 따라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기술이 있다. 그래서 저는 뭐 TV 같은 데 보면 산에 가거나 캠핑할 때 물이 없을 때는, 물론 요즘은 다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만 아프리카나 그런 데서는 뭐 비닐봉지나 그런 데다가 물방울을 모아서 먹기도 하고, 사막 같은 데는 물방울은 없으니까 밤에 돌멩이를 데펴요. 돌멩이에다가 불을 피워서. 근데 사실은 아프리카 같은 데 불 피우기도 힘들 거야. 돌멩이에다가 불을 피워서 그걸 끌어안고 잔다든가, 자기가 끌어안고 자서 몸을 데피는 데 쓰던가, 그냥 밖에다 놔두면 이제 밤새도록 수증기가 식으면서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돌멩이들 아래쪽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서 그걸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참고 240페이지. 이제 조금씩 빨리 보겠습니다. 설명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화면을 멈추시고 생각해보고 풀어보시고, 또 뒤에는 영상 해석도 보시고 하면서 완전히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은 2학년, 3학년이 돼서 이 내용들이 또 나와요. 그때는 더 어렵게 나와요. 전에 얘기한 대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우리 1학년 때는 다 높이가 주어져요. 높이가 주어져서 얘들아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나오지만 2, 3학년 때는 높이가 안 나옵니다. 자, 기초 다지기 써주세요. 보고서 써주세요. 보고서 써주세요. 1번 기둥의 건널비, 기둥의 건널비,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면이 직사각형이죠. 그런 것만 중학교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 써주시고 정리하면 오히려 계산은 여러분들이 선생님보다 빨리 잘할 거예요. 42파이 제곱센티미터. 참고로 지난번에 수행평가 볼 때 평면도형에서도 이 파이를 빼놓고 안 쓴 학생들이 많았어요. 꼭 쓰시고 답 쓸 때는 문제를 다시 읽고 문제의 뜻에 맞는가 흐름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뿔의 건널비. 뿔의 건널비. 요거 아까도 얘기했었죠. 여기 삼각형이라고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밑넓이 2파이 r 제곱, 요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를 여기 삼각형으로 생각해서 밑변의 길이를 이 원의 원주, 요것의 원주 2파이 r 에다가 높이를 큰 원에 여기 6으로 곱해서 12파이 되겠습니다. 16파이 써주세요. 이 부분은 완전히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그래서 뿔의 부피. 뿔의 부피. 각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의 3분의 1. 원뿔도 마찬가지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의 3분의 1. 그래서 다음 9. 전에 얘기한 대로 9. 호빵이 부풀어 나면 건널비는 원의 넓이의 위로 2배. 북반구, 지구 상상하세요. 적도. 이거 그 적도 할 때 저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영어로는 이퀘이터라 그래. 이퀘이터. 2등분하는 선이다. 2등분선이다. 그런데 우리 한자말 중에는 한 100여 년 전에 중국을 통해서 유럽이나 서양의 수학이 우리나라로 전달되면서 한자어가 너무 많아요. 방정식도 그 뜻이 다 뭔지 모르겠어요. 방정식. 또 적도 그런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 구의 원더비는 4배 4파이 제곱. 그 다음에 구의 부피는 아까 어떻게 됐더라? 원기둥 상상하셔야죠.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2가 되어서 높이가 r이면은 요 r이 두 개 있으니까 2r이니까 3분의 4 파이 r 부피니까 세제곱.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2번. 다음 보기에 입체 도형을 다면체와 회전체로 구분하시오. 다면체 동그라미 치시고 회전체는 또 세모나게 표시하겠습니다. 다면체는 사각뿔 동그라미, 삼각기둥 동그라미. 원기둥은 회전체죠. 그 다음에 다면체, 그 다음에 정팔면체, 그 다음에 정사면체. 왜 정사면체를 뒤에 갖다 놨을까? 이렇게 되고, 회전체는 선생님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원기둥. 그래서 얘네들은 다 파이가 들어가요. 원뿔, 구, 세모, 원뿔대. 이렇게 4개는 회전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은 뭘까? 정다면체 중에서 이거 그림을 앞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한국 시점에 모인 면이 4개, 5개인 것을 각각 고르시오 그러는데 4개인 거 아래다 써주세요. 4개인 것은 정팔면체, 5개인 것은 정다면체는 정이십면체다. 정이십면체. 그래서 축구공이 정이십면체, 가장 공에 가까운 거죠. 구에 가까운 거죠. 거기에 가장자리를 깎은 정이십면체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렇게 해서 구에 가까운 모양. 탄소 모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튼튼한 물질이라 그랬습니다. 신기하죠? 다음 4번 오른쪽 그림 같은 평행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회전체니까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구하고 그 부피를 구하시오. 그래서 옆면을 이루는 이 선을 모선이라고 한다 그랬죠. 모선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릴 때는 우리 교실에서 얘기할 때 합동이 되게 이렇게 뒤집어서 호떡처럼 뒤집어서 합동이 되게 먼저 그리고 이렇게 합동이 되게 먼저 그리고 보이는 선 부분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매끄럽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피를 구하시오 그러네요. 그러니까 모양이 달라지니까 이 부분을 하고 이 부분을 잘라서 이 윗부분은 칼로 잘라서 마치 단무지나 김밥 뭐 그런 거 자른다고 생각하세요.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이 되겠죠. 파이 r 제곱 반지름이 3이니까 여기 반지름이 3이라고 칩시다.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4에 3분의 1에서 12파이. 그 다음에 이 옆에 부분, 이 아랫부분 원기둥의 부피 마찬가지 밀접비 곱하기 높이 36파이 해서 전체 입체 도형의 부피는 48 세제곱센티미터. 48 세제곱센티미터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뭐 음료수 병이나 우유 병들은 이렇게 복잡한 모양으로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복잡한 모양으로 만들면 요 가장자리 부분에 충격을 받거나 흔들리거나 하면 깨지거나 터지기 쉽고 또 오래되거나 차에서 오래 싣고 다니면은 얘네들이 찢어지고 저 내용물이 밖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이런 구조로는 안 만들어요. 그럼 부탄가스 여러분들 아세요? 부탄가스 가정에서 가끔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부탄가스의 경우 옆에는 놔두고 그 가장자리 부분을 얘를 이렇게 평면으로 해놓으면 그 부탄가스의 압력 때문에 여기가 볼록하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댐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댐들도 물을 막는데 그냥 이렇게 평면으로 해놓으면 이 물 때문에 얘네들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이렇게 구부려놔요. 다시 얘기하면 미안합니다. 부탄가스 이 안쪽도 가스통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구부려서 이 가장자리 부분을 세게 접어서 미안합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건조해서 지금 추워지니까 오늘도 서울이 영하 11도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째 이렇게 추우니까 공기가 건조하네요. 가장자리를 꽉 눌러서 그 캔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25분이네. 다음 또 보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사각기둥과 엄풀에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시오. 그랬네. 이게 사다리꼴 모양 이거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또 나왔네. 그래서 1번은 어떻게 되냐면 건널비가 사다리꼴의 넓이에다가 옆면을 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냥 하면 계산하기 어렵고 이렇게 세워서 밑면이 사다리꼴인 것으로 그래서 26 옆면이 직사각형이 있는 것으로 220 건널비를 얘네들을 더하는데 밑너비가 두 개죠. 2를 곱해서 272 제곱센티미터. 여기 화면을 스페이스바 눌러서 멈추신 다음에 실제로 풀어서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피는 밑너비 사다리꼴 아까 해놨었죠? 여기 26에도 높이가 얼마냐면 10이니까 260 세제곱센티미터. 260 세제곱센티미터. 아까 허팝이 풍선에다가 물을 채워서 이렇게 내보내 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초대형 수영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수도꼭지로 물을 채우는데 10시간 걸리더라. 10시간. 그걸 실험하는 걸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10시간을 그걸 뭐라 그래 실시간 라이브로 보면 지루할걸. 수영장의 물이 그래서 어쨌든 건널비 계산하는 것보다 부피 계산하는 게 훨씬 쉽고 빠르네. 밑너비 부피 높이니까. 이 사람의 옷, 여러분들 교복 같은 경우 또 운동화 같은 경우는 건널비가 어떻게 될까요? 2번 원뿔은 쉽죠. 원뿔은 원 하나, 밑면에 원 하나, 그 다음에 부채꼴 삼각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98 전개도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전개도를 간단히 그려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피 뿌리니까 3분의 1 밑넓이 곱하기 높이 100파이네. 100파이 초코파이도 아니고 100파이 세제곱센티미터. 100파이 세제곱센티미터. 6번 이거 시키면 학생들 무지 싫어해요. 다시 얘기하면 요 원뿔 대라 그랬죠? 말로만 하겠습니다. 원뿔 대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그럼 엄청 짜증나요. 어떻게 될까요? 요 아래 원의 넓이, 그 다음에 요 위에 원의 넓이, 그 다음에 이 부채꼴 펼치면은 종이컵도 그렇잖아요. 종이컵도 펼치면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종이컵의 건널비하고 부피도 구해보겠습니다. 펼치면은 얘가 어떤 모양이 되느냐면 말 그대로 부채살 이런 모양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커다란 부채꼴의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야 돼요. 그럼 이거 계산 10분 넘게 걸려요. 색종이를 잘라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미용실에서 여러분들 헤어샵에서 머리 자르듯이 얘네들을 잘라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 문제 다행이네. 부피만 구하네. 부피만 구하니까 다행이네. 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큰 원뿔의 부피에서 작은 원뿔의 부피를 빼겠습니다. 그래서 큰 원뿔의 부피는 96파이 세제곱센티미터.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멈추시고 직접 계산을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은 원뿔의 부피는 높이가 아까 얼마냐? 높이가 그래도 똑같이 4네. 신기하게도 얘는 전체 부피니까 전체 높이는 8로 해야 되겠죠. 여기 실수로 틀리는 분들 가끔 있어요. 사실은 선생님이 잘 틀려요. 그렇게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4 그래서 12파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걸 또 2학년에 가서는 닮은 도형의 입체 도형의 부피에 비해서 또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나중에 또 배웁니다. 2학년 때. 따라서 원뿔대의 부피는 96에서 11을 빼어서 84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빼어서 큰 원뿔의 부피에서 작은 원뿔의 부피를 빼어서 구합니다. 벌써 30분 돼가네. 좀 빨리 보겠습니다. 다음 7번 8번 중요한데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아까 나왔던 거네.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기둥과 빨간색 펜 준비. 그래서 원기둥과 빨간색으로 해주세요. 원기둥과 실린더라 그랬죠? 스피어 9 야구 농구 그 다음에 원뿔
콘이라 그랬죠. 얘네들 사이에 부피를 구하고 그 부피의 B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몇 번씩 얘기했어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하고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반지름을 R로 안 하고 4라 그랬어요. 4. 그러니까 이게 꽉 내접된다고 칩시다. 여기서 표현을 꼭 맞게 들어있다 그랬으니까 이 원기둥의 실린더의 높이는 4가 2개니까 8이라고 치겠습니다. 8. 여기 8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기둥의 부피는 이 전체 원기둥의 부피는 128 세제곱센티미터. 그 다음에 9의 부피는 이거의 3분의 2라 그랬죠? 당연히 3분의 2로 했으니까 결과가 3분의 1로 나오겠지. 아니 또 구수로 나온다. 9의 부피는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여기 사실 이것만 보면 되죠.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 그래서 요 풀로 된 부분, 요 부분 3분의 128 파이 세제곱센티미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책에서는 원기둥부터 했네. 큰 거부터. 그래서 얘네들의 B를 구해보시오 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값들에다 3을 다 곱하고 3. 벌써 눈으로 봐도 얘가 2배죠. 퐁당 128이니까 256. 우리가 64바이트 그 다음에 2배 한 128 256 컬러 그런 표현을 쓰죠. 넘어가서 128 350 2배네요. 그래서 2배. 얘는 이것을 3배 똑같아요. 파이 다 약분되고 여기서 3 곱하면 3이 약분돼서 퐁당 128. 이거 정리하면 뿔 9 원기둥이 제일 크죠. 아까 난 선생님이 1, 2, 3으로 했는데 책에서는 3대 2대 1로 정리된다는 것을 실제의 값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8번. 이번에 좀 어려운데. 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기둥 모양의 숫자를 써 있습니다. 그릇에 물을 채운 후에 반지름의 길이가 3인 구모양의 쇠그릇을 2개를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그릇에 넣었다. 이때 올라간 물의 높이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조금 어려운 문제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아르키메데스가 했던 것처럼 구 2개,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몸은 이제 제기가 부피를 제기 곤란하니까 구 2개의 부피는 36파이니까 2개니까 72파이가 되겠어요. 써주세요. 그리고 방정식에서 할 때처럼 우리가 모르는 값을 x로 나왔었죠. 여기는 이제 x로 놔도 되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h로. 왜 h로 할까요? 높이니까 h로 표현해서 그렇게 해서 올라간 높이가 h라고 생각하면 물이 올라갔으니까 그림이 안 나오네요. 단면으로 생각하면 여기가 물이 여기서 요만큼 올라갔다고 치면 h만큼 올라갔다고 치면 이 물의 부피는, 그러니까 이 올라간 물의 부피하고 이 구의 부피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원의 넓이 얼마? 파이 r 제곱 곱하기 h가 얘하고 같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걸 좀 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72파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얼마인지 모르는 h. 얘는 72파이는 9고요. 9의 부피만큼 물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변을 파이로 나눠주시고 36으로 등식의 성질 양변을 36으로 나눠주시면 h는 2가 돼요. 즉 2cm만큼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군요.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빨리 보았네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조금 빨리 보았는데 멈추시고 다시 풀어보시고 여기 요 스스로 평가하기 부분은 완전히 혼자 자신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부탁하겠습니다. 문제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오늘 마칩니다.